안녕하세요. 집바자입니다. 저는 엄마표 영어 재테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재테크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재테크를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이들 공부 가르치고 영어를 엄마표로 하면서 돈 절약하고 그런 내용으로 재테크를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수학 공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알려드렸는데 저는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정말 애착이 있거든요. 정말 신기한 공부법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저는 지금 이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밝히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 학력고사 시절 사람이거든요. 학력고사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수능처럼 과목이 적지 않았습니다. 거의 전 과목을 다 쳤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그리고 그때는 한 대학교만 다 원서를 써서 거기 떨어지면 그게 끝이었습니다. 저 밑에부터 수능 시험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저는 예술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지방에 있는 예술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미술이라든지 전공 과목 미술이라든지 소묘라든지 이런 걸 잘하면은 보통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수학 영어 잘하는 것만큼 그만큼 단위수가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기는 자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대학 시험에서 50%가 실기 점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20%가 내신이었고 30%가 학력고사 시험으로 들어갔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그때는 내신도 들어가고 실기도 들어가고 실기가 50% 들어가고 그리고 학력고사죠. 시험 치고 들어갔는데 제가 실기는 1등할 자신 있었기 때문에 실기 거의 50점 만점 만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 예고에서 실기를 잘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를 들면은 제가 또 신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수학 영어는 포기자였거든요. 수학 영어 포기자였고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학 영어 포기자였는데 제가 지금 이 유튜브에서 밝히는 겁니다. 저는 실기 만점 예를 들면은 그리고 내신 내신 점수도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잡고 수학, 국어는 한 번으로 찍었습니다. 한 번으로 찍었고요. 제 남편도 이 사실 모르거든요. 아마 이 유튜브 안 볼 겁니다. 근데 한 번으로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다른 성적으로 다 올릴 자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교양 과목으로 필수 과목으로 영어를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어가 이제 기본적으로 D까지도 나와야지 졸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제가 열심히 학교는 다녔지만 영어를 하나도 못하니까 F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절학기를 신청해가지고 그 수업을 들었는데 여전히 실력은 똑같죠. 그런데 교수님이 다시 또 재수강까지 하니까 D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졸업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미술 실기라든지 다른 과목은 잘했기 때문에 장학금도 받고 했지만 영어하고 수학 실력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가 우리 아이들을 둘 다 영어로 엄마표로 했다는 게 제가 너무 기특합니다. 너무 기특하고 또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제가 유튜브를 올리면 정말 열심히 하셨나 봐요. 되게 속도가 빠르셨던 것 같다. 이런 댓글 보면서 지금 세월이 좀 흘렀는데도 이 정도면은 그래도 잘하는 편에 속했구나라는 내가 느끼거든요. 제가 이게 유튜브를 할 때 우리 아이가 이만큼 잘했어요 라고 해서 올린 게 아니라 저는 엄마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댓글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질문이라든지 메일 보내주신 거 보면은 엄마표 영어를 해서도 제가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둘째 아이까지도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했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느끼거든요. 저는 영어를 정말 못하잖아요. 아마 지금 메일 보내주시고 댓글 다시는 어떤 엄마보다 제가 더 못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게 참 그래도 내가 기특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두 아이를 엄마표 영어로 첫째 아이는 대학 보내고 지금 또 둘째 아이를 정시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요. 우리 아이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공부가 진짜 힘든 아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첫째 아이보다 영어 차이도 엄청 차이가 나는데도 참 신기한 게 영어 시험은 잘 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표 영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제 이 유튜브를 보시는 엄마표 영어를 할까 말까 저학년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어머니들, 이 엄마표 영어에서 성공한 사람 별로 없다던데, 엄마표 영어에서 주변에 잘했다는 사람 못 봤는데,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엄마표 영어는요 정말 신기하고요, 마술 같아요. 정말 나는 이 방법이다 생각하고 미친 듯이 몇 년 하잖아요. 정말 신기해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지금 우리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막 공부법이라든지 다 해서 엄마표를 시키고 있는데, 초등학교 때는 아이가 손 가는 게 많으니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짧은 기간 안에 영어를 다 끝내놓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거든요. 차라리 국어, 수학, 다른 과목이 지금까지 계속 끌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렸을 때 정말 바짝 몇 년 엄마표 영어 했는 걸로 지금까지 영어를 끌고 오고, 그리고 아마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준을 세워야 되거든요. 수능까지 영어가 편안하고 그 위에 더 필요한 영어는요, 대학 가서 필요하면 자기가 DVD를 더 보거나 하면 되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 둘 다 영어를 잘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수능까지 영어는 편안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만 잡아놓고 하시면은 정말 이 공부 방법이 괜찮은 거거든요. 저는 제가 운명같이 우리 첫째 아이 한 10월 달쯤에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엄마표 영어를 하게 되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그 책을 소개할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건요, 엄마표를 하고 나서 공부를 시키고 나서 다시 되돌아봤을 때 내가 엄마표 영어를 했는 게 잘했는 거냐, 아니면 학원을 보냈는 게 더 맞는 방법이었느냐, 다 생각해 봤을 때는요, 엄마표 영어는 저한테 운명 같은 거였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아이를 한 5, 6살 때 키울 때 이웃 언니랑 우리 집에 놀러 와서 얘기를 할 때 이런 말을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유, 진짜 다른 돈 있는 사람들은 영어 유치원 보내고 하는데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 따라가다 가래긴 찢어져. 그 얘기 듣는 순간 되게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 그 얘기할 때 제 기분이 아직 기억 남거든요. 그렇게 나는 그러면 우리 아이도 나처럼 영어 포기하고 늘 이렇게 학교 생활 할 때, 저 학교 다닐 때요, 중고등학교 때 우리 때는 영어 선생님들이 영어 발표를 또 많이 시켰잖아요. 영어 시간 되면 1시간 동안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어요. 저 시킬까봐. 자, 오늘은 누구 시켜보지? 그럴 때 그렇게만 시키고, 자, 1줄 뒤에 너 말해봐. 이럴 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저 안 시키, 눈에 안 튀게 하려고 첫 앞에 있는 아이 등 뒤에 약간 숨어서 있고, 저는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도 영어 시간에 그렇게 해야 되나? 영어 읽어보라 그리고 시킬 때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요, 엄마표 영어라는 거 있다는 거 알게 되면서 유학을 보내지 않아도, 내가 우리 아이를 유학 보낼 능력이 안 되잖아요. 엄마, 아빠도 그래 된다 하더라도 아빠랑 떨어져서 기러기 아빠 이렇게 만들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듣고 말하고 쓰고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들었을 때 저는 선택할 다른 방법을 선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게 나에게 최우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서 봤을 때도요, 정말 엄마표 영어는 정말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방법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잖아요. 미친 듯이 하세요. 미친 듯이. 너무 말이 가격한지 모르겠지만요, 푹 빠져서 하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하다가요, 결국 못해서 중학교 때 학원 보내잖아요. 어떤 아이보다 더 잘할 겁니다. 들리니까요. 그리고 읽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쓸 수 있으니까요. 저는 내가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표 영어는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고 운명 같았고, 특히 우리 둘째 아이한테는 정말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공부였습니다. 지금도 공부를 힘들어하면서 나는 그래도 영어를 이 정도는 하잖아. 영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그래도 이 정도는 하잖아. 되게 자존감이 있거든요. 물론 정말 영어 잘하는 아이에 비해서는 영어를 못해요. 하지만 수능까지 봤을 때, 영어 과목만 봤을 때는 아이가 자신 있어 하거든요. 영어 제가 풀게 하는 교재를 주면요, 스트레스 전혀 안 받거든요.
그거 할 땐 졸지는 않거든요. 그거 할 땐 졸지는 않거든요. 공부하다가 조는 거는요, 피곤해서 조는 것도 있지만 정말 자기한테 어려워서 그러면 아이가 좁니다. 근데 영어 할 때는 안 졸아요. 신기하죠? 엄마 앞에 영어 그렇다니까요. 저같이 정말 영어 못하고 한 번으로 학력고사 다 찍고 또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F 날려도 엄마 앞에 영어 할 수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정말. 이걸 보시는 저학년 어머니들, 그리고 5, 6살 어머니들, 정말 엄마 앞에 영어 대단해요.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